그러면 매매도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다가 공격적으로 계좌가 깨질 수도 있겠죠. 8만 원대, 9만 원대는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근데 그때 더 갔나요?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아니 왜 삼성이 그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 그리고 왜 삼성이 거기다가 사업부를 꾸리고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을까? 삼성이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의 큰 그림이 변한다. 실적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별로 보여준 게 없을 때 거기서부터 찾아나가는 연습들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가시면 후회하실걸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안전자산 좋죠. 지금 같은 고금리 쪽에서 좀 돈 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나이대에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막 좀 더 공격적으로 어떤 자산을 운용해 보겠다 그러면은 주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매매도 공격적으로 예,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다가 공격적으로 계좌가 깨질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격적인 계좌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제에 놀자가 있는 겁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장 또 여러 가지 요동도 치고 또 어떤 지금 시점 쪽에서 매크로 변수라고 하는 금리부터 달러나 그리고 나오고 있는 유가까지 다 봤을 때는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크로 변수가 또 쭉 안정적으로 들어갔을 때 주식시장은 또 환호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단지 그것 때문에 피해 있다가 그게 또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 내가 그러면 그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둘 걸 하고 또 지나면은 껄껄껄만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있도록 어떤 일정 부분의 주식 쪽에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개념부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러죠. 가치 투자자란 입장으로 봤었을 때 저평가되고 대표적으로 PBR 자산 대비해서 낮다.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서 싸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면서 이런 걸 엉덩이 투자로 장기적으로 끌고 갔었을 때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내라고 하는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는 상당히 좋은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초보 투자자나 아니면은 당연히 가져가야 될 마인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증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싸다고 샀는데 싸다고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싸다고 샀는데 더 싸져요. 그러면 더 싸졌기 때문에 난 돈을 더 투입해야지라고 하는데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더 싸다고 사는 것까지 물리게 되면은 난 어떡하지? 얼만큼 장기까지 가야 이 저평가가 해소될까?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증시는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이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분명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생물처럼 업황이 좋다가 안 좋다가 이게 반복되는 대표적인 시가총액 1위 그리고 또 3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런 반도체 사이클을 분명히 타는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또 제조업체도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럴 때 잘못 실수를 하는 게 그러면 좋다고 해서 실적이 사상 최대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빠집니다. 아니 다 좋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또 고점에 샀지? 하고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적자 보고 또 바닥 치고 나서 움직이는 것까지 나와봐야 그러면 시간이 벌써 한 3년, 5년 이렇게 걸리게 되었죠. 그동안 자금 묶여서 계속 보는 이 스트레스와 또 자금 운용에 대한 기회비용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평가 종목인데 보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나 아니면 사이클 상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때쯤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첫 번째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증시에서 성장주라고 그러죠 보통. 성장주라는 종목들이 가장 평가를 받기에는 지금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재무구조 열고 실적 보게 되면 이거 이런 걸 추천해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종목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끝내게 되면은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반 정도만 공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장을 갖고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아에 대한 상상력이나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었을 때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또 막연한 거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단순 테마예요. 근데 막연하다고 보여줬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됐었을 때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들이 움직입니다. 자금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기업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련된 사업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 번째 로봇이었죠. 로봇도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저희가 테마주였습니다. 로봇, 무슨 뭐 트랜스포머가 올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이 걸어와가지고 뭘
줄 수 있는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써 무시했던 섹터인데 어떤 때 변화가 왔냐면 삼성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예, 자본을 투입하고 거기다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밑그림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그렇죠. 아니 왜 삼성이 그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 그리고 왜 삼성이 거기다가 사업부를 꾸리고 그거를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을까?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가 투자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맞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출생률 0.7명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될 정도로 인력이나 인구는 모자라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다 보니까 인건비는 올라가고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아 이런 게 필수적인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삼성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알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움직였던 분들은 큰 수익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지금 뭐 시총이 3조 5천억까지 갔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랬죠. 그거 나오고도 한 시총이 5천억에서 1조까지 갔다. 뭐 이렇게 비싼 종목이 다 있어. 라는 것과 삼성이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의 큰 그림이 변한다라는 쪽에서 거기서 대응했을 때는 또 바뀌어지는 구조겠죠. 그래서 지금 로봇주를 사는 게 아니라 로봇주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확장되는 과정들이 나왔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투자에 대한 attitude, 투자에 대한 자세를 좀 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 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실적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별로 보여준 게 없을 때 거기서부터 찾아나가는 연습들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테마로 끝나느냐 아니면 성장의 그림을 미쳐가지고 같이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이체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최근에 움직였던 AI도 마찬가지겠고 또 뭐 AI를 활용한 의료 쪽의 영상 진단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당장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이거를 땡겨왔었을 때 지금 당장의 시장 변화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그림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꼭 찾고 만약에 아예 난 그쪽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원금을 지키는 길이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인 자산을 생각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끌고 왔었을 때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배수가 그냥 여기서 한 30% 벌면 많이 벌었네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꿈과 함께 움직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그 배수가 엄청 커지는 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격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적인 자산의 운용은 어차피 안전자산 쪽에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적인 자산은 공격적으로 가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특히 주가를 단순하게 뭐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시총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총에 대한 총 규모가 얼만큼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이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성장주에 대한 투자 흐름들이 조금씩 더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닥이니까 사야죠. 사이클이 바닥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8만 원대, 9만 원대는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근데 그때 더 갔나요?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 또 사이클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외국인들은 거기서 다 팔고 쭉 빠지기 시작했죠. 저희만 샀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나고 나 보니까 저희만 열광해서 9만 원 이상으로까지 쭉 갔었을 때 야 이제 신반전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거기였었죠. 근데 그들은 벌써 사이클의 정점에 왔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줄였고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재고도 이만큼 쌓이고 사상 최대라고 하고 있고 적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거의 뭐 총 영업이익이 분기에 뭐 1조도 안 될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참 좀 개탄스러운 거죠.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변화를 보게 되면 바닥이니까 그랬는데 사이클 산업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안 좋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을 때 샀다가 오히려 좋다고 할 때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반대로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막 나오는 게 좋으니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 그때 대해서 뭐 PR이 얼마다 막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 드리면 사이클 주식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겁니다. 그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안 나와서 평소에 만약에 100억 나오던 실적이 1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적 대비한 퍼가 PR로 계산하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이 오히려 그때 같은 경우는 10배였는데 시총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오히려 100배로 바뀌겠죠. 반대로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높은 PR을 보면서 어떤 가치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사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이클은 안 좋을 때 사기 시작하기 해서 좋기 시작해서 올라가서 그러면 다시 100억대를 벌기 시작한다.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주가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때 파는 게 맞다라고 보게 되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겠죠. 화학 상반기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고가 쌓여 있다, 어떻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사이클 바닥이다라고 하게 되면 베팅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어디서 줄 것인가, 이걸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글로벌 수요나 경기나 중국이나 이런 걸 다 보면서 같이 보시면서 바닥권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석유화학 같은 경우 또 막 돌아서 이제 정제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제품과 또 원재료가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와 이거 진짜 실적 많이 버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열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 나올 때를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약간 그걸 이용하자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만 보게 되면 지금 일단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시점까지 왔고 여러 가지 지금 시그널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적으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낸드부터 저점에서 턴하기 시작하는 가격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디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직접 모바일 쪽에서는 우리 한 20% 올릴게. 근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반대 쪽에서 아니 이렇게 업황도 안 좋은데 그거 왜 이렇게 올려요? 라고 하게 되면 가격을 못 올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업황의 개선 기미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감산하다 보니까 아직 물량이 충분히 하지 않아서 이거는데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그널들이 보인다. 지금 상반기 안 좋았던 게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쪽에서는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이렇게 큰 두 회사가 있다는 걸 너무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계가 AI가 이제 트렌드로 맞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AI의 패키징화돼서 이제 이거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에 서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칩을 만든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GPU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보조하는 HBM이라는 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패키징화해서 공급을 해야 정상적으로 이제 AI 서버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추론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겠죠. 그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까지 끌고 나간다. 그러면 AI가 성장할수록 나올 수 있는 성장과 업황의 바닥 두 가지가 겹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걸 봤을 때 그렇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많이 사고 또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차전지는 일단 주가를 보게 되면 저희가 한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막 시도해서 강하게 움직이다가 한 단계 낮아지다 보니까 이거 주가가 빠지게 되면 또 그래요. 주가가 빠지면 업황 망가지는 건 줄 알고 있고, 거기다가 또 부정적인 뉴스가 또 막 크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그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주 쪽에서 가장 바라봤을 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주가가 나왔다가 그 반대 여파로 이런 게 안 좋대 저런 게 안 좋대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불안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쭉 밀려가게 되겠죠. 근데 물론 그 사이에 공매도가 좀 조직적으로 이어졌던 공매도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저는 또 폭주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가장 첫 번째는 그런 여러 가지 악재에 불구하고 이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무너졌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정을 또 다른 낙폭이 커지게 되면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조정이 얼마에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느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의 메리트가 충분히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방향에 대한 내 접근은 이거를 저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거니까 더 많이 빠지겠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도 이번에는 똑같이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대응해보자 라고 시각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제 이쪽이 안 가질까, 또 세부적인 섹터 쪽에서 장비하고 이런 거에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큰 사이클상 저희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부터 SK온, 삼성 SDI 모두 다 이제 북미 쪽에 거점을 삼기 위해서 거기 조인트 벤처를 맺고 투자를 많이 하는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완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위상이 달라질 거긴 한데 그 중간 과정에서 공장을 짓겠다는 계약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거는 주변에 인프라를 닦아야 됩니다. 공장 주변에 도로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기초 작업 끝나고 공장에 뼈대 만들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여기 들어갈 장비가 있어야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집중되는 시기가 2023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하반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 집중되면서 나올 시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대표적인 공정들 있죠. 초기 공정부터 공정까지 쭉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그러면 예전처럼 들어오는 거 뭐 전극 공정, 그다음에 화성 공정, 믹싱 공정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봐서 나오는 공식적으로 알고 있던 이게 지금 똑같이 이어질까? 요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 쪽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다 미국 가보셨죠? 가서 뭐 또 마이크도 알고 뭐 조안도 아시고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 다 보시는데 가셔서 보셨을 때 이들의 인건비는 상당히 비싸요. 예, 저희보다 훨씬 비쌉니다. 햄버거 파이브 가이즈에 가서 햄버거 하나 시키게 되면은 35,000원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모든 게 다 비싸요. 그렇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도 가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초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근데 운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인건비를 흡수해서 쓰게 되면은 오히려 마진이 좀 생각보다 좀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좀 돈을 더 들더라도 뭘 하냐면 스마트 팩토리화 시킵니다. 사람을 많이 줄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장비 쪽으로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단순한 FA라고 하는 알아서 돌아가는 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버전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화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인건비의 감소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또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볼 수 있는 게 자율주행 물류 로봇 같은 거 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이크나 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어이 마이크 일로 와서 이것 좀 들어주고 이쪽으로 옮겨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로봇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왔을 때 그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쪽으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쪽이 또 부각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업체,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나 흐름들이 수주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또 큰 폭으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면서 과거에 그냥 단순한 장비 쪽을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이들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로봇이 나온다. 그래서 뭐 협동 로봇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이게 또 운영되기 위해서는 AI가 또 집약해서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투자 아이디어들이 계속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9월 달은 저희가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바로 뭐가 있냐면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상반기까지 좋았던 실적들이 하반기에 꺾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좋아지느냐 더 좋아지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실적에 대한 이제 종목 장세의 움직임들이 한 10월 달은 계속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또 한번 어떤 시장에서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보자는 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전에 보면은 저희가 한 6월 달부터 지금 한 8월 달까지는 어떤 식의 변화가 나왔냐면 약간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의 종목들이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텐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성과가 나는 업체들이 벌써 빠르게 보인다. 그러면 성장의 개념을 안고 있는데 실적까지 턴어라운드가 빨리 된다. 그럼 주가는 또 올라갔던 것 대비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성장 측면, 실적 측면 다 보고 같이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종목 장세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구심점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반영을 못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시장이 적어도 빠지진 않아야 되겠죠.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좀 버텨주기 시작해야 시장에 대한 어떤 기회 요인들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럴 능력은 저도 안 되고요. 네, 또 연준위원들도 모르실 거고. 예,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저희는 매크로 변수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은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지표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계속 강하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달러랑 요즘엔 또 유가랑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유가도 계속 또
뭐 100달러 넘어가서 안착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물가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유가가 또 만약에 급하게 하락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최고치 움직이면서 뭐 4.3대 넘어가려고 막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금리는 다 왔다라는 시각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런 동향들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매크로 지표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얼만큼 시장을 좀 더 압박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견디고 다음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서 상대적인 강도를 비교해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반기에 내년에 뭐 미국 대선이 어쩌고 총선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그건 가봐야 되겠죠. 뭐 보니까 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앞으로 3개월 내에 뭐 이런 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저희 경제 놀자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보이는 대로 어차피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보여지는 거 그대로 나의 또 자산이나 아니면 또 현금 비율이나 이런 걸 체크해 가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금도 준비한다, 뭐 집을 지금부터 사서 뭐 대출도 꾸준히 갚아서 나가서 이걸 한다 아닙니다. 가장 좋은 노후는 노후를 대비하는 거는 한 60대도 70대도 충분히 돈 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주식입니다. 근데 주식을 지금부터 잘 배워놔야 돼요. 1,000만 원이 돼서 내 목표가 1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투자금을 줄입니다. 5천으로 줄입니다. 이게 지키는 게 중요한데 못 지키시는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애플, 테슬라. 저는 테슬라 차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모빌리티의 엠파이어가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테슬라가 애플보다는